가을과 겨울에는 피부 당김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건조한 환경은 주름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볍게 회복될 수 없는 주름이라면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얼굴 부위별 주름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화로 생기는 얼굴 주름, 가로, 세로 깊이도 다르고 원인도 달라 각각 다른 치료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얼굴 부위별 주름 치료에 대해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굴에도 많은 주름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종류가 어떻게 나뉘나요? 네, 주름 종류는 여러 가지로 분류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주름이 생기는 원인에 따라서 분류해 보면은 우리가 표정 찍을 때 생기는 표정주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나이가 들면서 중력에서 처져서 생기는 처진 주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름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분류를 보면은 이마에 생기면 이마주름, 눈가주름, 미간주름 위치에 따라 분류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주름의 정도에 따라서 그냥 건조에 생기는 건조주름, 잔주름, 깊은 주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치료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표정주름이냐 아니면 중력에서 처진 주름이냐가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주름의 정도, 잔주름이냐, 옅은 주름이냐, 깊은 주름이냐 이것들이 치료 관점에서는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치료를 할 때 접근 방법이 다 다르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주름 가운데서 일단 표정주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표정주름이 어떤 건가요? 표정주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표정을 지을 때 생긴 주름, 이를테면은 찡그린다거나 웃는다거나 할 때 생긴 주름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찡그릴 때 생기는 이마주름이나 미간주름들, 그리고 웃을 때 생기는 눈꼬리 주름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표정주름입니다. 이런 표정주름의 치료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이 역시 보톡스입니다. 네. 보톡스를 통해서 그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간혹 그 표정주름이 없어도 되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 이마주름이나 미간주름 이런 것들은 없어도 그 기능 이상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술적으로 그 근육을 제거해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표정주름의 경우에는 보톡스나 필러 같은 주사 치료를 많이 이용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처진 주름은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하셨는데 이 중력을 없앨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중력과 거슬리는 리프팅을 한다고 하죠. 리프팅은 끌어올린다는 의미죠. 네. 그래서 주름이 생기는 그 피부나 근육을 끌어올려서 주름을 완화시키는 그런 리프팅을 한다고 많이 표현합니다. 이런 리프팅은 또 종류가 여러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실을 이용하는 방법, 수술적인 방법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비를 사용하는 리프팅은 우리가 고주파나 초음파 아니면 레이저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 피부에 아주 강한 자극을 줍니다. 그럼 그 자극에 의해서 피부 내에서 콜라겐이 합성되고 합성된 콜라겐에 의해서 모공이 수축되고 잔주름이 개선되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고주파를 이용한 써마지라든지 또 초음파를 이용한 울세라 아니면 레이저를 이용한 프락셀 레이저 같은 것들이 이런 대표적인 장비에 속합니다. 또 실을 이용한 리프팅이 있는데요. PDO라는 실을 이용해서 거기에 특수한 돌기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돌기에 의해서 중력과 거슬리는 방향으로 끌어올려서 고정시켜주는 이런 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수술적인 리프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개를 해서 늘어진 피부와 근육을 당겨서 제거해주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부위별로 나눠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마주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마주름은 우리 전두근이라고 해서 이마근육이라고 하죠. 이것들이 특히 발달한 분들이 사춘기 때부터 이런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머릿속에 몇 군데에 작은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내서 그 구멍에 레이저를 넣어요. 내시경을 넣어요. 네. 내시경을 넣어서 내시경으로 봐가면서 필요한 근육만을 절단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방법 이외에도 그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역시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보톡스를 맞아서 보톡스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대신에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또 그런 단점도 있죠. 수술 방법들이 점점 더 간단해지고 있네요. 그렇죠. 간단하고 더 확실한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눈썹 사이 미간이라고 불리는 부분에도 좀 깊은 주름이 많이 패이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미간주름은 생기는 원인이 우리가 눈 주위에 눈둘레 근육이라고 안면근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안쪽 부분과
그다음에 눈썹을 끌어올리는 근육 다발들이 있습니다. 이 다발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네. 미간주름이 생기는데 이것도 역시 수술적인 방법으로 내시경을 넣어서 그 근육만을 절단하는 그런 수술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물론 이런 수술적인 방법을 하면 효과가 반년으로 지속이 되고요. 간단하게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역시 보톡스를 사용합니다. 보톡스를 사용하고 또 미간주름이 오래되신 분들은 거의 깊은 고리파이죠. 고리파이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 필러나 아니면 지방주입을 통해서 네. 그 고리를 개선하면서 보톡스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눈인데요. 네. 눈웃음을 지을 때 보통 눈꼬리 부분에 주름이 생겨서 많이들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눈꼬리 주름은 스마일 주름이라고 하죠.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이라 스마일 주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생기는 원인은 우리 눈 둘레 근육의 바깥쪽 부분들이 지나치게 발달하신 분들, 네. 또 피부가 얇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생깁니다. 물론 가족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예전에는 이 눈 둘레 근육의 바깥쪽을 절개해서 그 근육의 방향을 바꿔주는 그런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톡스가 대중화된 이후로는 그런 수술은 거의 하지 않고 네. 거의 대부분 보톡스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스마일 근육이라고 그랬죠. 네. 보톡스를 맞으면은 주름은 생기지 않는 대신 스마일도 많이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표정이 좀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지방주입이나 필러를 사용해서 피부를 두껍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눈 밑에요. 그 광대 위쪽이 처지면서 주름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눈 밑 주름은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네, 눈 밑 주름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눈 아래쪽은 피부가 얇아지면서 처지죠. 네. 그다음에 또 안아 뼈에 있는 지방들이 밖으로 밀려 나옵니다. 그래서 뿔룩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나이가 들면은 나이 드는 변화 과정에서 안아 뼈 자체가 이렇게 커집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눈 밑 주름을 만드는데요. 이것들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하안검 성형수술이라고 해서 레이저로 속눈썹 바로 아래를 절개해서 네.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하거나 재배치하고 그다음에 남는 피부나 근육을 절단해내는 이런 방법들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또 간혹 일상생활에 바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눈 안쪽에 건판을 절개해서 레이저로 절개해서 밀려나온 지방인을 재배치키고 주름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도 하고 있고요. 네. 또 간혹 눈 밑에 피부가 얇아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역시 지방주입이나 필러 같은 걸 사용해서 피부를 두껍게 하는 수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이제 입 가에 생기는 팔자주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치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우리가 말을 하거나 표정을 짓거나 음식을 먹을 때 입꼬리가 계속 움직이죠. 이런 움직임이 오랫동안 반복되고 그리고 또 광대 쪽 피부가 아래쪽으로 처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자주름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주로 지방주입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네. 요즘엔 필러가 좋아지고 보편화되다 보니까 대부분 요즘은 필러를 많이 사용합니다. 필러를 사용해서 그 주름 깊은 고리를 개선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간혹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귀족 수술이라고 해서 네. 그 보형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을 사용해서 실리프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광대 쪽 피부가 밑으로 처져가지고 주름골이 깊으신 분들은 중안면 거상수술이라고 해서 네. 그 처진 광대 쪽의 피부를 위로 올려주는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볼살이 처지고 목주름이 생기는 거는 전체적으로 처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비교적 간단하지 않은 수술이 될 것 같은데요. 치료가 어떻게 되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 볼살이 처지고 목살이 처지는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피부가 늘어나죠. 나이 들수록 네. 피부가 늘어나고 피부가 늘어나면서 피부 밑에 피하 지방층이 있어요. 이 지방층이 이 아래쪽으로 자꾸 처지게 밀려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고르게 퍼져 있어야 될 지방들이 자꾸 한쪽으로 몰치는 것이죠. 그다음에 스마스라는 우리 근막층들이 있는데 이것이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젊었을 때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 치료 방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는데 절개를 해서 한쪽으로 몰려있는 지방을 재배치한다거나 제거해준다거나 하고 그다음에 늘어난 근육을 갖다가 젊었을 때로 당겨서 고정시키고 남는 피부를 절제해주는 이런 수술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간단한 방법을 원하시는 분들은 흔히 하는 실리프팅, 네. 실을 이용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위별로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얼굴 부위별 주름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겨울철 감기 환자가 늘어나면서 더불어 항생제 사용에 대한 걱정과 고민도 늘고 있습니다. 항생제는 세균으로 인한 감염증을 치료하는 데 필수적인 약물인데요. 하지만 오남용 때문에 생기는 내성을 걱정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도 이 항생제 복용을 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병원에서도 질병에 효과 있는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 처방받은 항생제는 의사가 제시하는 충분한 기간 동안 복용을 해야 내성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바르게 사용해야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약이 항생제라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